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컨텐츠 박철호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크 매거진 박창민 편집장입니다. 네, 편집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올해 같습니다. 처음이네요. 올해 처음이고, 그리고 작년에 시즌 마감할 때쯤? 그때까지 TMI를 이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 동안은 살짝 이제 공백기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되면서 아마 추워지기 전까지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겨울은 됐는데도 자전거 탈 만한 날씨 계속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안 추웠고 좀 느낌상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시즌 오프를 되게 빨리 하신 것 같았어요. 뭐 힘들었던 여러 자전거 업계들 중에 하나였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바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체감을 바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에 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녀를 자전거를 좀 태워보고 싶은데 이 아이가 자전거는 좋아하는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자전거를 태우면 좋을까? 나이대별로 자전거를 시작을 한다면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엘리트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전거 시작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너무 좋죠. 걸을 수 있으면 자전거 탄다. 해외에서 많은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듯이 그냥 어려서 타야지 자전거 밸런스에 대한 감각이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제 스트라이다 자전거 있잖아요. 네. 애기들이 이제 두 발로 이렇게 땅을 박차면서 핸들을 이렇게 조향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밸런스 바이크라고 네. 해서 엄청 많이 입문을 그걸 많이 하죠. 맞습니다.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타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스트라이다가 들어왔고 그 밸런스 바이크 시장이 조금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막 한국에서는 그게 좀 자리가 잡혀간다. 그래서 애기들이 헬멧 쓰고 애기들끼리 막 대회하고 이렇게 꼬불꼬불 길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렇죠. 꽃갈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희가 좀 발전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 네, 조금 변화는 있었어요. 확실히. 네. 사실 팬데믹 때문에 약간 이게 뭔가 단절된 느낌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밸런스 바이크를 통해서 이벤트라든지 많이 했었고 해외 사례를 보면은 보통 밸런스 바이크를 타고 그걸로 펌프트랙을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펌프트랙을 어렸을 때 접근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뭐 BMX를 타보셨죠? 네, 저는 BMX, MTB, 로드 골고루 다 타봤는데요. BMX를 가기 전에 이 아이가 그러니까 나이대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밸런스 바이크는 보통 한 3, 4살 정도에서 타죠.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밸런스 바이크를 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 5살 정도까지 타는 것 같아요. 그쵸. 밸런스 바이크를. 제가 지내던 곳이 뉴욕이다 보니까 센트럴파크 가면은 애기들이 다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좀 건장한 애들은 BMX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밸런스 바이크를 이제 졸업을 한다 그러면은 BMX 자전거도 조그만한 BMX 애기들용 BMX 자전거도 나오고 뭐 이제 제대로 된 BMX 자전거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밸런스 바이크 다음은 BMX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펌프 트랙이 지금 한국도 곳곳에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만도 지금 몇 군데 네.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각각 하천 자전거 도로 중심으로 펌프 트랙을 지자체에서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펌프 트랙을 타는 것은 일단은 자전거를 이해를 하기에 자전거의 기본적인 스킬을 익히는 데는 아주 필수적인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전거를 눌러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과감하게 핸들바를 이렇게 좀 꺾어가지고 자전거를 눕혀도 보고 이런 다양한 정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전거의 페달링이라는 이게 추진력을 배우기 전에 밸런스를 먼저 배우는 게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바이크를 하고 BMX도 사실 펌프 트랙에서는 페달링을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 위에서 위에 아래 좌우로 이제 밸런스 잡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는데 가장 좋은 게 펌프 트랙이고, 그래서 해외 대부분의 유소년들은 이제 펌프 트랙으로 자전거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BMX가 지금 성인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들 댄싱 어려워하시잖아요. BMX 딱 한 며칠만 타면은 댄싱 마스터가 됩니다. 왜냐면 BMX는 앉아서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앉아서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댄싱 마스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전거 바퀴가 작으면 작을수록 밸런스가 어려워지고 네. 그 어려운 자전거에서 일어서 타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정말 좋아지죠. 그거 타다가 로드 타면 로드가 너무 쉽지. 그럼요. 이 로드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BMX나 MTB 이런 것들에 발을 담그지 못한 상태로 로드를 타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성인이 돼서 속도가 빠른 로드를 입문을 하게 되니까 균형 안 잡힌 상태에서 속도가 나니까 엄청 위험하고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사실상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유소년 선수들 그 대회들도 지금 좀 있잖아요. 그 BMX 대회가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 해에 한 4-5번 있는 걸로 잘 기억을 하거든요. 시즌별로 있는 정도 수준이고, 사실상 BMX가 올림픽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네, 근데 아직까지 정체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종목이어서 네. 참 아이러니한 대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맹이 만들어진 게 꽤 됐어요, 그래도. 좀 진짜 15년? 15년까지는 안 됐고 10몇 년 됐어요. 이 정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층이 너무 얇아요. 진짜 딱 지금 저는 지금까지 타는 어떤 엘리트 BMX 선수들 누구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10손가락도 안에서 노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BMX가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로 취급받기가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게 생겨야 엘리트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올림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사실 올림픽 코스를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업계 얘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BMX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묘기용 BMX가 있고 이 BMX 레이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BMX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아마 BMX 그 묘기하는 BMX를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 종목이 있다는 거 둘 다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도쿄올림픽 생겼거든요. 맞네요. 바닥에서 하는 게 있고 기물에서 묘기를 부리는 파크가 있고, 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 네. 트랙을 빠르게 가는 맞습니다. 시합이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레이싱. 레이싱 방금 네, 레이싱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소년 때 BMX를 배우는 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취미를 타더라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성인분들도 BMX 아카데미에 들어가셔서 자전거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 스킬들을 정말 속성으로 익히실 수가 있어요. 속성으로 익히시고 자전거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다 있어요.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MTB도 타보시던 그 다음에 이제 로드를 타시다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좋으시겠죠. 그렇죠. 네. 유소년 때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BMX가 적당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또 BMX랑 MTB를 좀 겸해서 같이 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 BMX는 정말 파크에서만 이렇게 타고 그러면서 이제 산악 자전거를 타게 되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쯤부터 MTB를 태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전거가 산악자가 조금 크다 보니까 네. 그걸 탈 수 있는 신장이 되기만 하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MTB를 타서 정말 이렇게 산을 그냥 간단하게라도 타면 이제 훈련도 되고 자전거에 대한 재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BMX에 내가 소질이 있는지 MTB에 소질이 있는지 이걸 또 다 이렇게 맛을 봐야 되잖아요. 적당한 자전거를 구해주고 한번 나가서 타보고 놀아라 라고 하면은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로 올라가면은 이제 좀 대회가 많아집니다. 물론 기존의 BMX 대회도 있겠지만 산악자전거 대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산악자전거도 초등부 대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딥하게
자전거의 재미 그리고 레이스를 알기에는 사실 초등부에서 레이싱을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중등부쯤은 들어가서 산악자전거로 레이싱을 한번 해봐야 본인의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또 뭔가 이게 좀 부족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중등부 경쟁이 되는 거. 물론 이제 뭐 BMX를 했다면 BMX를 하면서도 경쟁을 했겠지만 중학교로 올라가서는 또 다른 BMX랑 산악자전거 같은 경쟁 구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BMX는 단거리고 단시간에 진짜 끝나는 빵 거죠. 하고 나가는 네. 거고, 그리고 뭐 다운힐 시합이 아니라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를 가면 어찌됐든 이게 엔듀런스라는 거죠. 1시간 이상 뭐 라이딩을 하면서 누군가를 잡고 잡히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서는 난 정말 BMX 같이 한 방 하는 게 너무 좋아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엔듀런스가 난 정말 오래 타는 건 자신 있어 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BMX랑 MTB 정도를 하게 되면 자전거를 어떤 걸 해도 다 쉬워요, 이제 자전거가. 그렇죠. 네. 제가 정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로드를 타는데, MTB를 타다가 MTB로 이제 들어갔지만 로드를 타는데 다들 너무 자전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을 다 못해가지고, 아니 넘어질 일이 아닌데 넘어지고, 갑자기 막 페달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뒤에 막 따라오던 친구들이랑 막 우르르 겹쳐가지고 대참사가 나고,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당시 그 친구들의 어떤 자라오는 이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중학교에 가서 사이클부에 들어가게 되면 중등 그 사이클부 같은 경우에는 로드 시합 안 나가고요. 실내에서 롤러만 태웁니다. 위험하니까. 위험하죠. 네. 위험하니까 롤러만 태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회가 로드 시합이 있냐?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탔는데 로드샵 나가면 진짜 위험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트랙 경기만 근데 나갑니다. 트랙도 엄청 위험하긴 한데, 사실 트랙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다쳤던 걸로 기억나요. 그렇죠. 맨날 여기 이렇게 막 까이고 까지고. 근데 어떤 자전거 컨트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롤러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엘리트 라인을 타고, 그러니까 뭐 실업팀에 가서도 혹은 넘어지는 게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중학교 때부터 사이클만 했던 친구들은 사고가 많이 나겠네요. 그런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MTB, BMX는 중학교 때 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중등부 사이클 팀에 만약에 들어간다, 로드, MTB, BMX라는 이제 옵션이 중학교 때 이렇게 열립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한테 어떤 게 재밌어, 어떤 게 좋아, 뭘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선택지를 주고, 뭐 안 해본 게 있으면 안 해본 거를 시키면 되고, 순서대로 다 한 번씩은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MX, MTB, 로드. 정말 로드 타다가 아주 조그만 탁에 걸려 넘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산악자전거나 BMX를 기본 이상만 배운 친구들이면 안 넘어지거든요, 그 정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성인이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 접근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다고 보고요. 뭐 학생들이어서, 어린 아이들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부모들이 이렇게 조금 열어줘야죠.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취미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엘리트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사이클부가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는데, 뭐 취미로도 사이클부에 고등학교에 가서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추천은 안 합니다. 네, 공부를 정말 안 시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난 자전거 정말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이제 사이클부를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잘 타는 애들 막 쏙쏙 뽑아가지고 전국체전을 나가고. 그래서 서울권 학생들이 지금 고등부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일단 고등학교가 되면은 자전거를 타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자전거 선수로 나서겠다, 자전거 선수가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이클부에 진학을 해서 사이클부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선배들한테 배우고 또 코치님한테 배우고 이제 대회도 나가고 1학년 때는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이클부는 사실 트랙과 로드 정도만 시합을 하고 산악자전거까지는 거의 안 가지 않나요, 지금은? 그래도 요새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그래도 많아져서 보통은 이제 1학년 때 산악자전거를 내보내고 네 그리고 근데 자전거 또 MTB를 또 잘 타는 친구가 있으면 계속 또 MTB랑 로드를 같이 병행해서 태우고 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MTB랑 로드는 쓰는 근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톰 피드콕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뚜르드 프랑스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고 또 얼마 전에는 올림픽에서 네, XG 금메달 따고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이 MTB든 로드든 뭔가를 하나를 콕 정해가지고 그것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어리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몸도 만들고 성장도 하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죠. 이제 3학년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쯤서부터는 이제 본인의 특기를 살려야 될 때가 옵니다. 왜? 메달이 되게 중요해요. 대학을 가냐 마냐. 네. 메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실업팀에 갈 수 있는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성적을 또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또 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갈립니다. 이제 엘리트 라인을 타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자 나는 실업팀으로 갈 것인가 대학 갈 것이다. 나는 대학에 갈 것인가